그래서 그것을 참정권을 쟁취하려고 운동하는 여성들이 생깁니다. 그냥 말로 해도 듣지 않고 그 어떠한 언어로도 듣지 않으니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겠다. 그들이 폭력적이니 우리에게도 그들이 말하는 폭력이라는 모습을 좀 드러내야 한다라고 해서 뭐 상가에 유리들 깨기도 하고 뭐 우체통에 폭탄을 설치해서 우체통을 날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폭력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이런 건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어, 학자들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력을 썼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이니까 이런 건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비폭력 운동의 일환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정권 운동도 직접 행동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보셨을 겁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고 하는 이제 장차연에서 지하철 타기 운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을 멈추기 위해서 이 철도, 선로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스크린 도어가 생기면서 선로에 내려가지는 않고요, 못하고요. 전철 타기 운동을 하는데 전철을 지연시키거나 멈추기도 하죠. 그래서 전철과 이 선로 사이 바퀴를 끼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일부러 끼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전철에 이제 휠체어 이용인들이 10명, 20명씩 천천히 타서 그래서 그 정거장에 멈추는 시간을 10분, 20분 이렇게 지연시키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출근 시간에 하죠. 그래서 왜 출근 시간에 하냐? 남들 일 못 가게. 여러분, 운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눈에 띄어야 되고, 입에 오르내려야 하고, 그 불편을 일부러 끼치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가, 정치인들이 싫어하죠.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눈에 띄는 시간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간에 하는 것도 운동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시간에 그렇게 힘들게 하냐? 너네 권리만 권리냐? 다른 사람 권리 없냐? 이러신 분들이 있고 왜 그런 방식으로 운동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많은 다른 형태의 운동들 해봤겠죠. 글쓰기, 기자회견, 뭐 장관 면담 등등등이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동권 문제뿐만 아니라 탈시설, 시설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 장애인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취업해서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회에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거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고 사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간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더라도 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더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접 행동의 다른 예시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고 전업세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는데 무기박람회가 이제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 무기박람회에 가서 이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무기박람회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잠입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깃발을 펼치거나 현수막을 펼치거나 막 그 뭐 좀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저승사자 같은 분장을 하고 나온 사람이 화장실에서 막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또는 막 돈으로 가짜 돈 같은 걸로 막 돈으로 피와 무기와 생명을 막 바꾸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 전쟁 장사, 무기 장사 하는 사람들은 막 현수 막 뺏고 막 깃발 내리게 하고 막
몸으로 둘러싸고 막 하죠. 그래서 사실 전쟁을 마치 평화를 위한 것처럼 무기를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전쟁으로 무기로 평화를 어,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런 전쟁이 무기가 장사가 되는 곳에서 어, 조금의 동요, 소요라도 일으키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동물권 운동도 이제 직접 행동을 많이 합니다. DX이라고 이제 동물권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닭이나 돼지를 가둬 놓고 이제 키우는 그런 곳에서 잠깐이죠. 아주 잠깐 그 동물들은 가둔 트럭이 그들을 가두려고 하는 축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트럭을 잠깐 막고 멈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동물을 이렇게 도구처럼 빠르게 키우고 빠르게 죽여서 빠르게 먹는 이 산업이 어떻게 인간을 해치고 자연을 해치고 또 기후위기를 만들고 또 그 생명의 존엄성을 잃게 만드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순간에 그 동물들에게 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너무 과격한 운동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잠깐의 순간을 멈추고 그 사이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깊게 이 이슈를 생각해 봐야 한다 라는 것을 알리며 그 잠깐의 틈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랬을 때 이것이 한 줄이라도 기사가 나거나 뉴스에 나오거나 또는 SNS에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이슈들이 쌓여갔을 때 좀 더 이 시민들이 모이고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그 촉발할 수 있는 역할을 직접 행동을 통해서 하는 단체들,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직접 행동을 하는 활동가들보다 아주 액션이 크거나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시민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조직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모으고 조직하고 교육하고 의식 향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성장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그 운동을 성숙하게 하고 이 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법 개정 운동을 하거나 법을 없애거나 법을 만드는 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들이 그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면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변호사들이나 국회의원들 같이 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계속 하라고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나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걸 로비라고 합니다. 로비가 우리는 뭔가 뭐 약간 싸바싸바 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의미로 로비가 한동안 쓰여서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로비라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게끔 하는 요구나 압박을 하는 것을 이제 로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로비를 하는 활동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인권 사건이나 사안이 나기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하거나 예방적인 차원의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후 과정을 진행하는, 함께 진행하고 연대하는 그런 개입을 하는 단체들도, 활동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같은 것에 있어 사건이 나면 그 후에 함께 그 피해자와 연대하며 활동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는 아직 사건이 발생한 후에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처벌 수위도 매우 낮습니다. 이 법적 절차도 매우 어렵죠. 그래서 법적인 절차와 의료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단체나 활동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처벌만으로는 사건들이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교육과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해야 성폭력도 가정폭력도 학교폭력도 없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빈곤 문제 같은 경우에도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치 이제 구호 단체처럼 또는 이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빈곤층의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인권 활동이다라고 하진 않고요.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혜적인 마인드나 구호적인 마인드는 좀 인권 활동의 마인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활동을 하더라도 빈곤이 사회 문제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빈곤을 우리는 없앨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투쟁하면서 빈곤층의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빈곤 자체를 없애고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법제적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 운동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이제 빈곤 운동을 한다. 그래서 빈곤을 인권 운동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이 중요하고 저는 예방은 교육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곳에 있는 교사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마을활동가, 상담가 등등, 그리고 각 가정이나 일터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를 인권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건이, 폭력이,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때 인권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포함이 이 한국다양성연구소가 활동하는 다양성 훈련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다양성은 혹자들은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다양성은 여러 가지라는 뜻은 아니고요. 반드시 권력의 관점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정, 두 번째는 분배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으로 누군가를 규정해야 내가 정상이 됩니다. 내가 정상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다른 어떤 존재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으로 여겨진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 하찮은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 때 내가 정상이고 능력 있고 효율적이고 내가
나만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합리적이다. 이 사람들이 차별받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의 책임이야. 그래서 차별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단계가 바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정상과 정상이 구분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 접근성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원에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가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가갈 수 없거나 한 발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더 부와 명예와 네트워크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거죠. 아니면 독점하든가. 그래서 이 부와 명예와 네트워크를 나의 것으로 만들면서 훨씬 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가부장제 사회,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 선주민 중심주의 사회 이런 사회가 체제가 문화가 유지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정과 분배를 명확히 알고 이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권력 그것이 정체성마다 있다. 인종, 민족,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외모, 나이, 소득 수준, 학력, 학벌, 장애, 질병 등등 우리는 이제 한국단성연구소는 14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정체성마다 그 권력이 발생하고 권력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받는 정체성이 2개 이상 여러 가지 가지게 되는 것을 교차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청소년이거나 여성이면서 노인이거나 여성, 노인, 빈곤층이거나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이거나 여성이면서 청년이면서 장애인이거나 이런 것들. 또 남성도 가능합니다. 남성인데 비서울 지역에 살고 비정규직이고 빈곤층이거나 남성인데 남성이라는 정체성은 차별받는 정체성은 아니지만 차별받는 정체성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서울 지역 출신이고 비정규직이고 저소득층일 때 차별받는 정체성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차별을 할 수도 있는 정체성과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을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거죠. 남성이면서 비정규직이라거나, 그죠? 남성이면서 저소득층이라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또 여성도 해당될 수 있죠. 여성이라는 차별받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정규직이고 고학력 고학벌이다 라고 한다거나 또는 여성이면서 비성소수자 비장애인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을 할 수도 있는 정체성과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되는 것 이런 것을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성과 상호성을 우리는 게임으로 활동으로 대화로 인지하고 자신의 역할을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을 저희는 다양성 훈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모두를 위한 성교육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교육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UN 유네스코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즉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적인 주체로 인지하고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성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래서 지식과 존중의 태도를 모두 겸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또 마지막으로는 이 성차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 성소수자와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성적인 차별과 억압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괄적 성교육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성적인 지식들, 몸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성기, 생식기에 대한 지식들, 콘돔 사용에 대한 지식들, 성병에 관련한 지식들, 그다음에 성관계나 자위에 대한 지식들, 수많은 것들을 정말 사실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어린이에게, 청소년에게, 여성에게, 성소수자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이나 숨김 없이 모든 지식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성적인 주체이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안심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평등한 관계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성관계이고, 그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깨지거나 무시당하거나 협박당하면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신의 것도 남의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성폭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 청소년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아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가 진행하는 성교육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자기방어 훈련과 공동체 방어 훈련입니다. 이 공동체 방어 훈련은 주변인 개입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먼저 자기방어 훈련부터 말씀드리면, 자기방어 훈련은 나를 위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고 또 이 위험으로부터 막거나 멀어지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신체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연습하고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 자기방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모든 개인들의 안전을 개인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방어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방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작은 말과 행동으로 그 사건에, 상황에 개입해서 그 폭력적인 사건이나 차별적인 언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인들이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주변인 개입 훈련, 공동체 방어 훈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성인 중심적이고 비장애인 중심적이고 이 비성소수자, 이 성별 이분법적이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영유아들, 어린이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휠체어 이용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각종 장애인들, 여러 유형의 가진 장애인들, 그 다음에 성별 이분법이 불편한 사람들,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등 화장실이 남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화장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남녀 두 가지 성별로만 나눠져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나 화장실을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누구나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감에 떨면서 화장실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범죄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폭력 때문에, 성폭력 때문에 화장실을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도 안전함을 느껴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되고, 성별 이분법이 불편한 사람도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하면 그 어디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을 못 가면 학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직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 거죠. 화장실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권인 동시에 우리를 정상적인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구분하는 너무나 정치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를 포함하는 공동체,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인권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인권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를 바라면서 인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지만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미리 하고 있는, 나 대신 하고 있는 단체를 찾아서 후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후원금을 내는 정기 후원 활동을 하는 활동가가 되어 주시고요. 거기서 그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집회, 행사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권 활동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권 활동가가 여러분이 되시려면 먼저 거의 대부분의 인권 단체들은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채 같은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단체 활동가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미 좀 친한 상태, 그리고 그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함께 일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잘 알릴 수 있는 관계들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욕구나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 단체를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찾아서 그 단체들을 후원하고 교육활동, 집회나 시위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계속 나가면서 얼굴 비추고 식사도 함께 하고 또 뒤풀이에도 가고 관계 형성을 하면서 그 단체 사람들과 알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활동가를 새로 뽑을 때 또는 충원을 할 때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단체가 아니어도 다른 단체의 활동가를 뽑을 때, 우리 여기 좋은 사람 알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다양성연구소에 관심 있는 분들, 후원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교육 활동도, 모집해서 하는 교육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처음으로 오픈을 한 비청소년 성인 대상의 7시간씩 6회기에 해당하는 다양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애니타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애니타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7월 달과 9월 달에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참여하시면 다양성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우리가 연구소 활동가들이 뭐 전국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학교에서 다양성 훈련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가들이 더 많은 퍼실리테이터들이 만들어지고 함께 훈련을 하고 싶어서 만든 과정이니까요. 다양성 교육, 인권 교육, 성교육, 또 인권 활동 등등을 하고 싶고 시작하고 싶고 관심 있고 혹여 나중에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한국다양성연구소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 들어주시고 나눠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요.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 온라인에 많이 놀러 오시고 또 언젠가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는 기회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꼭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지역의 여성단체들 또는 성소수자 단체들,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학교의 동아리, 또 학회, 또 인권단체, 인권동아리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권 활동에, 이것은 개인만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이고 전 지구적인 활동이고, 인간이 서로를 돕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걸 저는 문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이자 방향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 지구적이고 인류 역사에 그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인권 활동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만나요.